다음은 존경하는 홍준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내 경계 책임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장관님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 두 번이나 말했어요. 국민들이 국군을 신뢰하지 않을 것, 그런 뜻이겠죠. 그만큼이나 국방에 대한 국민 신뢰가 장관이 스스로 두 번이나 인정할 정도로 추락이 됐다. 그러면 이번에 김포 경계 책임자를 보면 장관은 관리 책임자죠. 그리고 합참의장은 지휘 책임자죠. 그리고 현장 책임자는 그게 해병 이사단이 됩니까? 안 그러면 육군이 됩니까? 네, 일단은 뭐 해병 이사단이고 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단계다. 지휘 책임도 져야 되고 관리 책임도 져야 되고 현장 책임도 져야 한다. 이미 장관이 두 번에 걸쳐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 그 이야기를 장관 입으로 두 번이나 이야기. 국민들이 국방을 신뢰하지 않고 국군을 신뢰하지 않을 때는 그만큼 그 사건은 무거운 사건이에요. 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은 관리 책임자도 져야 하고 지휘 책임자도 져야 해요. 그리고 현장 책임자도 져야 할 정도로 이번은 엄중한 사태다. 두 번째, 국방부 금년 예산에 북핵 대비 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은 뭐 단순하게 뭐 몇 개 사업에 얼마다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국방 대표적인 것만 북핵 대비 예산에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은 사실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는 북핵 위협이든 다른 어떤 위협이든 우리가 균형적으로 군사력을 건설을 해서 다 그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어 보세요. 북한의 위협, 그거는 답변 자체가 군답지 않다. 정찰, 군인은 군인답게 답을. 정찰. 장관께서도 공군 참모총장 출신입니다. 군인은 단순 명령해야 돼.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답변이에요. 두리뭉실하게. 북핵 대비 예산이 지금 장관께서 내세울 게 없을 거예요. 북핵 대비 예산이 비대칭 전력인데, 아까 한기호 의원이 물었을 때도 참모총장 답변 들어보니까 그럼 군답지 않는 답변. 군인은 단순 명령해야 돼요.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복잡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북핵 대비 예산을 이번 예산에 어느 항목에 넣을지 한번 생각을 하고 이번 예산을 짜주시기 바라고. 제가 조금 세 이따가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세 번째, 군이 어성에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7월 31일까지 확정이 안 되면 무산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은 그러면 7월 31일까지 안 되면 무조건 무산시킨다? 그게 지금까지의 법 절차입니다. 법 절차가 아니고 지금까지 확인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인 결정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사히 되면 1년에 소음 피해 보상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보상하는 게. 대략 한 1,000억 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1,000억 원을 지금 계속 떼준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께서 책임지고 군공항이 이전되도록 하시는 게 그게 나라를 위해서 맞다는 겁니다. 그냥 법 절차가 아니고 그건 정책적인 결정이죠. 그건 법 절차가 아니죠. 정책적인 결정이죠.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데 인내심을 갖고 군의군을 설득을 해서 아마 29일 날인가 군의군수가 올라오죠. 내일 만나요. 장관님이 보실 때 설득을 해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1년에 1,000억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것으로 그 국방 예산을 낭비를 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어떤 이유로도 그건 공항 이전 사업은 장관께서 책임을 지고 하시는 것이 군을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그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 부대, 그 다음에 또 작전 지휘 개선상에 있는 사람,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하여튼 뭐 국방부 장관은 국방 관련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을 가진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으니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북핵 대비 예산이라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평소에 적의 그런 북핵 활동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정보, 감시, 정찰 관련된 부분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이송수단, 예를 들면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는 그 자산,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자산, 우리.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면은 공격을 해야 될 자산.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대지, 함대지, 잠대지, 공대지, 이런 그 미사일들, 그리고 이걸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그래서 F-35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특수전 부대가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수전 요원, 그 다음에 한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또 우리가 방호를 해야 될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께서 주신 그런 국방 예산을 균형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의 안보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완벽한 그런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차근차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도 요청을 해놨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 미사일 전력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다양한 그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 다음에 또 사거리별로, 거리별로, 그 다음에 탄두 그 중량 파괴력이나 이러한 능력들이 다양하게 우리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상, 해상, 공중 플랫폼 자산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전투기에 장착해서 날릴 수 있는 거, 지대지에서 바로 날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함대지, 잠대지에서 날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수단들을 네, 우리는 장관님.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네. 저 정확한 거는 그 자세히 그거는 저 별도로 그 한번 우리 홍준표 의원님께 자세하게 한번 보고 드릴 기회를 좀 가지시고요. 뭐 특별히 또 한 가지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하나만 하시죠. 마이크 좀. 핵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 전력이죠. 지금 중국하고 인도가 국경 분쟁이 일어났을 때 총기 사용을 합니까? 못하는 것은 핵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격투기 선수를 국경에 보낸다는 웃지 못할 그런 짓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핵을 가진 나라끼리는 전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핵을 통상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 왜 비대칭 전력이? 비교가 안 되는 전력이다. 핵을 가진 나라하고 가지지 않는 나라가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삼척동자도 그건 압니다. 그래서 내 북핵 대비 예산이 과연 어떻게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홍준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복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나라는 종국적으로 불행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그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정책을 펴야 되고 말을 해야 돼요. 비겁하지 않아야 돼요. 한기호 의원의 질타는 제복 출신이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유념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질타를 지금 받는지 그건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이 어선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이전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한 해에 소음 피해액으로 국방비가 나가는 게 1,000억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랬죠? 예, 그렇죠.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국방부 장관님은 여기는 시간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7월 31일로 정해놓은 것은 그것은 법규가 아니라 정책이죠. 그때까지 좀 추진하자는 정책인데. 예, 현재까지 그 합의된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그게 정책이죠. 법규는 아니죠. 정책인데 군을 위해서도 군공항은 외곽으로 이전하는 게 맞겠죠.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군이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군의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7월 31일까지 딱 날짜 정해놓고 그때까지 안 되면 모든 게 무산된다. 그리고 매년 1,000억 이상의 소음 피해 비용을 계속 물어줄 그런 생각도 있다. 그런 생각을 장관님이 하시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건대 군의군이 지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군의군 여론조사도 군위에서 양보하라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국방부 장관님이 좀 끈기를 갖고 열심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대구 경북의 미래도 거기에 달려있고 또 아울러 더 나아가서 보면 중앙에 집중되는 모든 산업들이 남북권 관문공항이 하나 생기면 그 주변으로 다시 모여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계획에도 부합한다. 그런 말씀을
오늘 특별히 드리니까 장관님께서 의지를 갖고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 존경받는 제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비겁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당당해야 된다. 그래야지 존경받는 군인이 되고 존경받는 제복이 된다. 그런 존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지 튼튼한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한기호 의원이 말씀하신 거 군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예절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새겨 들을 부분은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소음피해 보상금 말씀드린 부분은 대구 기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1년에 우리 전 훈련장 소음 소송 배상금으로 나가는 부분을 약 1,000억 수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까지 법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의사결정을 해온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남아있는 한 3일 정도, 내일 군의군수도 제가 또 만나게 돼 있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